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30년대 직무업의 성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이 본격화된 1940년대 직무업의 양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940년대 직무업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 자료인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공장 통계가 1940년을 마지막으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937년에 시작된 전시통제의 연장선에 있음에도 1940년대를 따로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자료의 불연속성 때문입니다. 1940년대에는 그 대신 전시동원이라는 차원에서 노동기술 통계조사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가 당시의 극비 출판물로서 그리고 해방 후 미군정이 그것을 보고 작성한 문서로서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실시된 조선 노동기술 통계조사의 결과를 그린 것입니다. 공장수와 종사자 수 모두가 1943년까지는 늘어나다가 1944년에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가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공장 생산량 또한 1943년까지 늘거나 아니면 크게 줄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섬유별로는 어땠을까요? 남아있는 자료로는 1943년의 섬유별 수치는 알 수 없어서 나머지 3개년에 대해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1941년과 1942년 사이에는 공장수에서는 견직물, 종사자 수에서는 레이온 직물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레이온 직물 공장은 다시 순 레이온 직물 공장과 교직물 공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941년과 1942년 사이에 순 레이온 직물 공장 종사자 수가 약 1200명 줄어든 반면 교직물 공장 종사자 수는 약 4000명 늘었습니다. 1939년부터는 조선 내에서 레이온사를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1940년대 들어 레이온사 수입이 점차 두절되었기 때문에 다른 섬유, 특히 생사와의 교직이 권장된 탓입니다. 견직물업과 레이온 직물업의 확대는 설비 증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38년 2월부터, 조선에서는 1939년 1월부터 섬유산업 설비의 신규 증설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허가 실태는 조선직물협회지에 실려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견직물 제조 설비는 1939년 1월부터 허가 대상이었고 견직물 제조 설비는 1940년 2월부터 허가 대상이 되었는데 1942년 3월까지 두 직물 모두 합쳐 약 3,700대의 신규 증설 또는 이설이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42년과 1944년 사이에는 공장 수에서는 견직물, 종사자 수에서는 레이온 직물이 크게 줄었습니다. 레이온 직물업의 축소는 화학약품 등의 수급 곤란에 따른 레이온사의 생산 감소에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견직물업은 공장 수는 크게 줄었는데 종사자 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 눈에 띕니다. 1944년은 기업정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섬유산업의 기업정비는 공업조합을 매개로 진행되었는데 1944년 8월 발족한 조선직물공업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동력직기 30대, 족답기 30대, 수직기 40대 이상을 가진 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고 나머지 생산자들은 정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공장이 많았던 견직물업이 정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의 영향이 본격화된 1940년대에 조선의 직물업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1944년에 축소는 있었지만 1930년대 말과 비교하면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 직물업은 이러한 유산 위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공장들은 거의 일본인 자본이 설립한 것이었지만 그 또한 귀속 기업체로서 일정 부분 한국 직물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40년대 조선 직물업의 양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해방 이전의 재사업과 면방직업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전 면방직업과 재사업의 발전 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